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문제, 일단 요 좀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총합 보기, 점수 보기 할 때 학생의 점수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의 점수를 보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학생의 성적 정보입니다. 요것도 한번 출력을 해줄게요. 요 포문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잖아요. 학생의 그 전체 점수를 여기다가 출력 포맷을 좀 만들어서 좀 이런 느낌으로 줄 바꿔주고 이런 느낌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서 입력하고 100, 1번에서 90, 1번에서 80 하고 학생들 점수 전체 점수 보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3번을 봤을 때 지금 총점만 나오는데 요것도 나오고 밑에 총점도 나오고 평균 보기 하면 요것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되게 쉽죠? 자, 여기 끝나고 나서도 줄 한번 그어줄게요. 쭉 한번 그어주고, 자, 요게 이제 학생 점수 출력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사해서 총점 보여주기 전에 위에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평균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다시 3명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 점수 보기 3번 눌러서 총합 보기 하면 전체 정보 나오면서 밑에 총합이 나오고, 평균 보기 하면 전체 정보 나오고 평균이 나오죠. 해결은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지가 않다 이거죠. 여기도 줄 한번 그어줄게요. 자, 왜 안 좋냐면 코드가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는, 코드라는 것 자체는 결국 어떤 기능이잖아요. 기능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를 들어 이제 학생 정보입니다. 요게 이 줄 긋는 거를 이 꼴이 아니라 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근데 얘만 바꾸면 됩니까? UI의 그 출력되는 생김새를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면은 그 코드를 바꿔야 될 때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코드에 적힌 개수만큼 바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만약에 확보하는 알고리즘에서 혹시라도 이 배열링이 바뀌면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머의 기본 소양입니다. 최대한 중복을 제거하세요. 이것만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코드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느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개발자들은 이런 것도 싫어가지고 요거 i 2번 나오잖아요. 요거 싫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이라는 것을 매우 혐오하는 그런 종족의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중복을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로 바꿀 건데 그 전에 함수 문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C 언어에서의 함수 문법. 요거 리플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재활용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항상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동일한 것을 꺼내다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값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변수잖아요. 1이라는 동일한 숫자를 두 번 출력하고 싶은데 이건 동일한 1을 두 번 출력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1을 두 번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1이 두 번 출력된다고 해서 요 1이랑 요 1이 같은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 바뀐다고 이 밑에 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같은 값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쓰면 이제 정확히 같은 일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얘 바꾸면 둘 다 바뀌니까. 이게 이제 변수,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값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값이 아니라 일련의 코드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코드, 일련의 절차, 코드, 절차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때 사용하는 게 함수다. 변수랑 함수랑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합니다. 변수는 값을 재활용하는 거고 함수는 코드 분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질은 같아요. A라고 이름 지어놓고 저장했잖아요. 값을. 함수도 이름 지어놓고 코드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주의하실 문법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문법 알아야 되니까. 변수도 선언해서 사용하듯이 당연히 함수도 선언하고 사용합니다. 자, 대신 이제 변수는 함수 안에서도 함수 밖에서도 선언이 가능해요. 이것도 되고 함수 밖에서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자, 함수 밖 함수 아니라는 거는 지금 이 메인이 보시면 이게 함수예요. 메인이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라고 하고요. 이 메인 함수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는 다 영역을 가져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함수 밖에 있죠. 지금 메인 함수 밖에 있죠. 메인 밖에 함수 밖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함수는 절대 함수 안에다가 만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함수는 함수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함수끼리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함수 안에 함수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익명함수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고급 개념이니까 모르셔도 되고. 자, 그래서 함수 밖에다 만들어야 된다. 선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선언은 자, 일단 void. 자, 명칭은 요걸 자료형 다시 return type. 이걸 return type이라고 하고요. 공백 띄고 함수명 테스트라고 이름 짓게요. 저는 그리고 요 가로 열고 닫고 꼭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매개의 변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일단 없는 걸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body라고 하는데 body 또는 뭐 내용 이렇게 하면은 함수 하나가 선언이 된 거예요.
변수랑 비슷합니다. 인트 대신 void 들어가는 거고 a 이름 대신 텍스트라는 이름 들어가는 거고 차이가 있다면 자, 함수는 소괄호라는 걸 이용해서 적어줘야 되고 변수는 대입연산자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함수는 중괄호로 영역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함수는 저장해야 되는 게 코드잖아요. 여러 줄짜리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AABB 출력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여러 줄 쓰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하고 싶을 수 있죠. 이게 어떤 하나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하면 이 기능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 밑에서도 쓰고 저 밑에서도 또 쓰고 그럴 수 있죠. 그럼 3번 사용했으니까 기능이 3번 동작을 할 텐데 1번, 2번, 3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중복해서 썼잖아요. 기능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KK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세 개는 논리적으로 같은 기능이니까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얘도 KK, 얘도 KK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기능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변수처럼 저장해 놓고 이름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럼 요 기능을 하는 2줄짜리 코드를 변수 선언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디 부분이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름으로 불러서 쓰듯이 함수도 사용할 때 이제 요거 2줄짜리 코드 쓰려면 요 이름으로 저장해 놨으니까 테스트라고 사용만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함수는 뒤에 꼭 괄호를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2줄짜리 코드를 대체하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테스트. 여기도 테스트. 해주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셋은 정확히 이 코드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의 변경이 필요하면 이제 여기만 붙이면 되는 거죠. 다시 AA로 바꾸고 싶다. 여기만 붙이고 실행을 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코드를 재활용해서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면 복잡한 기능을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코드를 구조화하기 훨씬 편합니다. 뭐 대충 뭐 정리하자면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코드 재활용이고요. 함수를 쓰는 이유. 이거는 코드를 구조화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쪼개서 하나하나의 부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블럭 쌓듯이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결국 이 두 번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작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코드들을.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서 큰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분할 정복이라고 해요. 함수 단위로 해결을 하고 함수가 정확히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작동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냥 불러서 쓰면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서 함수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부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뭔가를 실행시키고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어려운 거는 구조를 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짤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함수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부터 4대 요소만 있으면 알면 생각하는 다 만들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함수 안 써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줄만 넘어가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죠. 사실상 함수라든지 배열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래도 코드의 핵심은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한 함수 구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리턴 타입이라든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만 이용해서 기본 타입의 함수만 이용해서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이 기능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죠? 세 군데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아니다. 자, 요거 하려면 매개 변수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좀 차후에 하고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요 while문 안에서 메뉴 구조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가 중간중간에 길어지면 우리가 이 구조를 한눈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함수의 요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실행해도 되는데 이 너무 긴 코드가 안에 중요한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게 싫다 이거야. 지금 안 될 건 아닌데 눈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한다? 이 코드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건데 메인 안에다 만드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프린트 메뉴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출력이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6줄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도 자, 실행하면 잘 될 겁니다.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코드를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떼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성적 정보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떼와 볼게요. 다시 이걸로 원복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히 이 세 개가 같은 기능이죠. 요거랑 자,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 여러 개 만들 수 있듯이 함수도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대신 변수도 동일한 이름으로 2개 못 만들듯이 함수도 동일한 이름으로 2개 못 만들어요. 이거는 뭐 프린트 스코어스라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요 인덱스, 스코어스, 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없죠, 여기. 자, 여기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보시면 요 영역이랑
이 메인 영역이랑 이 영역이랑 서로 분리돼 있죠. 그죠? 함수는 함수끼리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속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고, 서로 독립적인 두 지역은 간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것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이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 이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이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다라고 해서 메인 지역 변수. 그러니까 얘가 메인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함수끼리 서로 단절이 돼서 다른 함수의 데이터를 해당 함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함수에서 제공하는 게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리턴과. 일단 매개 변수부터 볼게요. 자, 요 테스트 함수 말고 요거를 한번 제가 요 두 줄짜리 A 두 번 출력해주는 함수를 다시 코드를 함수화 시켜보겠습니다. 테스트 2 정도로 해볼게요. 예제니까.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요거 대신 뭐 쓰면 됩니까? 테스트 2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A 두 번 출력해 주겠죠. 네,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자, A라는 것을 선언한 적이 없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2 이렇게 하면은 실제 실행되는 건 이거잖아요. 요 코드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히 얘 입장에서는 A가 뭔지 모르죠. 딱 요 안에서만 찾아보거든요. 자, 근데 이제 A가 우리가 요 A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른 구역에 있는 A라서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구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 사유지인 거죠. 사유지.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은 테스트 2 사유지인 거고, 이 A가 있는 곳은 메인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막 침범해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범죄니까. 대신 어떻게 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얘가 쓰라고 허락해주면 되죠. 쓰라고 허락해주면서 주면 되죠. 메인에 살고 있는 주인이 A 필요해? 그럼 A 줄 테니까 써 하면서 얘한테 주면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요 테스트 2 요때 얘가 실행이 되죠. 요때 실행이 되니까 그때 메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A를 써라 라고 하면서 요 괄호 안에다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라고 해도 돼요. 2를 넘겨줄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A라고 넘겨봐야 이게 2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2인 겁니다. 자, A를 넘겨주면 이제 이 A에 들어있는 값 2가 일로 넘어와야겠죠? 근데 값이 넘어와서 사용되려면 어쨌든 얘가 A라는 변수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A 변수를 만들고 값만 요 넘겨준 요 이 값이 여기로 딱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변수 선언하는 것을 아예 여기 괄호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넘겨준 값이 알아서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요게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요게 처음 하시는 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막 갑자기 이렇게 실행하다가 막 여기로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2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죠. 시작은 무조건 메인이 시작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함수를 만나죠. 함수를 만나면 이제 점프를 해요.
이렇게 함수 내용으로 점프를 해서 요거부터 실행을 합니다. 함수 이름을 찾아가지고 실행하고 이제 함수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함수를 사용했던 거. 이걸 리턴이라고 해요.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함수를 만나죠. 최초로 함수를 만나면 함수에 정의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요. 그 호출한 행위는 이렇게 함수로 점프를 해가지고 함수의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한 줄 한 줄 일을 할 건데 테스트 2 본다고 해서 이거 바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수가 있으면 함수 내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함수 내용이 다 끝나잖아요. 여기서 영역이 있으니까 끝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 이걸 리턴이라고 해요. 원래의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함수의 일로 잠깐 했다가 그래서 호출, 함수 호출, 함수 사용, 함수 내용을 다 진행을 했으면 이제 리턴.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그래서 함수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지고 갑니다. 값을 하나, 가로 안에 있는 값을. 그리고 함수가 선언된 이 부분에 변수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를 가져가겠죠. 이렇게 일하러 넘어갈 때 이거 가져가서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행을 해보면 이제 2 두 번 나오죠. 2를 넘겼으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A를 해도 똑같죠. A가 2니까 넘어가죠. 요거를 3으로 바꾸면 3이 출력되는 거죠. 됐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 3을 넘기면 3이 정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트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3.14를 넘기고 싶다. 이거 실수죠. 그럼 당연히 넘어가서 저장되는 그 변수가 요거니까 여기를 플롯으로 바꿔줘야 돼요. A가 플롯이면 서식 문자도 %F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건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함수를 좀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실행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요거는 함수를 선언한 거지 함수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계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같은 거를 집에 들여놨어요. 기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요거 함수 선언은 기계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들어 놓은 기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은 이름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거고요. 함수 선언, 호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4개의 변수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자, 이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뭐 값을 하나 넣어주면 이 값이 호출해서 일하는 컴퓨터가 제어권을 일로 슉 넘어가서 일을 할 때 가지고 가서 여기다 넣어준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여러 개를 이거 받아줘야 되잖아요.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3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10, 20, 30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4개의 변수를 두어서 값을 넘겨서 받을 수가 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그럼 여기서 적용을 해볼 건데,
코스 여기다가 인덱스 값을 우리가 이거 대신 이제 뭐 할 거예요? 요 역할을 대신하는 게 요 함수잖아요.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대신 뭐가 필요하다? 인덱스랑 스코어스라는 메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원이 필요한 거죠. 요거랑 요거. 메인이 호출할 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넘겨볼게요. 요 인트, 인덱스 먼저 넘기고요. 그 다음 뭐 넘깁니까? 요 스코어스 이렇게 두 개 넘겨요. 자, 이제 요거 함수 호출이 일어날 때 일을 하러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로 여기서 두 개 받아줘야겠죠? 인트 인덱스 똑같이 만들게요.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할 거면 여기도 A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이제 인덱스로 그냥 똑같이 받을게요. 자, 그 다음 옆에 이 스코어스 받아야 되죠. 스코어스. 자, 근데 스코어스는 그냥 인트 아닙니다. 그죠? 요거 인트 3개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빨간 뜨면서 에러 나죠? 자, 그래서 배열을 4개 변수를 넘길 때는 요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배열을 넘길 때는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배열을 넘겨서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요. 자, 그리고 그럼 완성이 된 겁니다. 딱 이 두 개의 메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한테 넘기면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해볼게요. 두 번만 입력하고, 자, 이제 점수 보기 잘 되죠? 자, 2번 누르면 딱 요거 실행이 되는 거죠. 됐고, 자, 그럼 여기 3번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한 줄로.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일단 3명 입력하고요. 자, 전체 보기, 총점 보기, 평균 보기 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짜리로 다 끝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력하는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 별로 바꾸고 싶다, 여기만 바꿔주면 다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확보해주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것도 지금 겹치잖아요. 요거 한번 나중에 과제로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중복 제거해 보시고, 이 부분도 그냥 함수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while문 안에 뭐만 남는 거예요? 구체적인 코드 없이 구조만 남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자,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특히나 이제 함수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영상 찍은 거